시작은 구독자님의 댓글에서였어요. 지난번에 올린 북태그 영상의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다는 댓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침 그 영상에서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신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구독자님이 딱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댓글을 읽고 저도 급하게 알라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새로운 책의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숨겨진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이걸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까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으로 직접 사러 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바로 다음날 저희 동네 교보문고에 재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보고 서점으로 직접 달려가서 아직 매대에 진열되기도 전 그 카트에 실려있던 상태의 책을 바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바로 읽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숨겨진 삶 드디어 다 읽었고요. 네, 그런 느낌 아시죠?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드디어 나와서 읽을 수 있게 됐는데 읽으면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읽기를 좀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 왜냐면 이 책마저 다 읽고 나면 언제 새로운 책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 책을 읽었고요. 이제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을 맞이를 하겠죠? 아무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리뷰를 해볼 텐데요. 줄거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와 남자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빈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백화점에서 훔친 모직 양탄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피에르라는 이름의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자는 백화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잠깐 쉬러 나온 차에 이 종종걸음의 여자를 발견을 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따라잡자마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지 마요. 이렇게 강렬한 만남 뒤에 사빈과 그녀의 가족인 베랭스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피에르에 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요. 이들은 몇 가지 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겪어요. 우선은 사빈의 남편인 조르주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한 사건, 그리고 이후 베랭스가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피에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건. 이 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베랭스 가문의 사람들과 피에르가 사실은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 상실의 경험들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사실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조르주의 죽음과 피에르의 실종이라는 어떤 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몇 줄로 서사가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각 인물들의 내면과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게 몇 줄로 딱 이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책인데 이거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사빈과 피에르의 첫 만남이 정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 출간 소식은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작가님 중 한 분이실 텐데 작가님의 책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집중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눌러 읽게 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행위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입니다. 딴짓 좀 하다가 책 조금 읽고 또 딴짓하고 핸드폰 좀 보다가 책 좀 읽고 이런 게 저는 이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집중을 하고 읽어야 하는 그런 느낌의 책인데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는 게 저는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읽고 났을 때 피곤해지는 책이 있고 희열과 만족감이 느껴지는 책이 있잖아요. 아 진짜 대단한 거 읽었다 싶은 이 작가님의 책들은 당연히 후자에 해당을 합니다. 읽고 나면 진짜 와 내가 정말 거대한 책, 거대한 이야기를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숨겨진 삶이라는 책도 역시 그랬고요. 제가 작가님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느낀 건데 작가님이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소설 속에 자주 담으시는 것 같아요.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와 마그누스도 그랬고
이 숨겨진 삶의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상처가 책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서사의 씨앗이 되고 또 책 후반부에 가서 비로소 탁 터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어떤 것들이 이 서사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까지 다 읽고 나면, 책의 후반부까지 다 읽고 나면 앞에 이야기가 다 다르게 읽히는 그런 느낌인데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을 이렇게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격동하는 무언가를 절제된 느낌의 서술로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걸 텐데 실비 제르맹 작가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한 서술을 하십니다. 서술자도 독자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뭐뭐 했다라고 문장이 끝나는 것과 뭐뭐 한다라고 문장이 끝나는 거는 느낌상 정말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것은 이미 행동이 완결된 느낌이 들고 또 어떤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순간에 행동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는데 그것들을 탁월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문장을 정말 그리고 이 책은 환상성이 들어간 책은 아니에요. 작가님의 다른 책인 분노의 날들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표현이 될 만큼 환상성이 많이 들어간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몽환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굉장히 오묘한 분위기의 그런 책입니다. 인물들의 내면을 많이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묘사를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라든지 색채감,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 그것들이 굉장히 상투적이지 않고 이 책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서술을 하시는 작가님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좋고 저는 이 책을 뜨거운 감정이 응축된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이 파격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불같이 피어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과 욕망이 인물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거든요. 어느 방향으로든. 아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인물은 굉장히 플랫하게 그러니까 감정과 욕망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느낌으로 묘사가 되고 그 어떤 인물은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폭발하고 혹은 반대로 내면으로 아예 침잠해버리고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삶에 몸을 내던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요.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이 감정이 응축된 책이라는 감상은 제가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읽었을 때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신기한 건 이 숨겨진 삶에 담긴 감정들은 붉은색 덩어리로 뭉쳐진 느낌? 그러니까 비교적 분명한 색채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의 표지가 보시다시피 이런 노란색, 혹은 주황색, 붉은색 이런 계열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 책에 붉은 이미지의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붉은색과 오렌지색의 화려한 장미다발, 마그마와 검붉은 심장, 이글대는 노랑과 오렌지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색으로 칠해진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의 유화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내내 붉게 이글대는 덩어리로 뭉쳐진 감정을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책을 읽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이게 인물이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단순히 설명을 하는 거랑 그 감정을 이렇게 독자에게 아예 이렇게 쥐어주는 거랑은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이글대는 감정을 밀도 높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서 또 생생하게 전달을 한다는 게 독자로서 놀라웠고 전에 책들도 항상 그랬지만 이번 책에서도 다시 한번 진짜 작가님 존경합니다 라는 거를 되새기게 됐고 그랬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숨겨진 삶이잖아요.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그 내면이 굉장히 다채롭게 변화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삶의 부분들도 많은데 일일이 다 보여주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인물이 이 시점과 이 시점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상상을 해보게 되고, 비록 책은 끝났어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런 면에서 참 의미심장한 제목인 것 같아요. 이 숨겨진 삶. 뭐가 숨겨졌을까? 그리고 뭘 숨겼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들은 제가 읽고 나서 리뷰를 할 때마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선은 줄거리에 따른 리뷰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인물들의 내면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몇 문장으로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감정을 묘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책에 담긴 그 격동하는 감정들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색채 이미지, 독특한 분위기, 이런 거를 간단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는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더 길어지고 약간은 애매해지고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직접 읽어보시고 느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피에르가 사빈을 붙잡는 그 장면을 다시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들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거듭 추천을 드려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다 읽어버렸으니 또 언제 신간이 나올지 모를 끝없는 기다림에 빠지겠네요.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막막해졌어.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가 2006년, 마그누스가 2015년, 분노의 날들이 2016년, 그리고 이 책이 2019년에 나왔으니까 짧게는 1년, 길게는 9년.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숨겨진 삶이라는 책의 리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